이 화면은 포토피에서 메뉴에 파일, 새로 만들기를 했을 때 보이는 화면입니다. 화면의 가로, 세로 크기를 지정하고 그 밑에 DPI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메뉴의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 이 화면을 띄워보세요. 제가 새로 만들기 창의 일부분만 캡처한 거라 생각보다 더 큰 창이 뜰 겁니다. 보시면 여기 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름도 적을 수 있고 너비, 높이, DPI를 지정할 수 있죠. 지금은 기능 설명만 할 거라 그대로 두시고 그 밑에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새 창이 떴습니다. 창 크기는 각자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왼쪽에 도구를 한번 봐볼게요. 도구에서 맨 첫 번째에 있는 이 아이콘 눌러볼게요. 커서 모양이고 마우스를 올리면 이동 도구라는 이름이 뜹니다. 이 친구는 우리의 손을 대신해 줄 거예요. 어떻게 대신하느냐는 지금 보여드릴게요. 도구 맨 밑에서 세 번째에 색깔이 채워진 네모가 보이시나요?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사각형이라고 뜹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커서 모양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대로 이 흰 화면 아무 곳에서나 클릭, 드래그 해줄게요. 이 도구는 말 그대로 사각형을 그리는 도구이고요. 다시 도구의 사각형에 가서 이번엔 길게 눌러볼게요. 길게 누르시면 옆에 메뉴가 하나 펼쳐지는데요. 사각형 말고도 타원, 선, 파라메트릭 모양 등등을 그릴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타원을 선택해서 여러 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흰 화면에서 아무 곳에서나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원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원을 방금 만들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이동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동 도구를 클릭해서 여기저기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이 원 말고 다른 원이나 사각형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친구들도 옮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토피에서 만드는 이미지들은 투명한 층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 층을 레이어라고 하고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서로 겹칠 수가 있어요. 각각에 따로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잠깐 숨겨둘 수도 있답니다. 레이어를 관리하는 창은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도형들이 각각의 레이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어를 잘 보시면 앞에 눈 모양이 있어요. 눈 모양이 켜져 있으면 해당 레이어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몇 개 레이어의 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화면에선 사라졌지만 아직 파일 안에는 남아있어요. 다시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레이어의 큰 네모 부분은 썸네일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어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옆에는 레이어의 이름이 써져 있죠. 만약에 레이어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시다면 레이어 층에서 레이어를 잡고 위아래로 드래그 해보시면 레이어가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레이어 창에서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가 화면에서도 가장 위에 보이게 됩니다. 이번엔 이 레이어를 지워볼게요. 레이어 창 오른쪽 밑에 쓰레기통 모양이 있고 마우스를 올리면 레이어 제거라고 뜹니다. 클릭하니까 현재 사용 중이던 레이어가 지워졌죠? 그럼 반대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이 레이어 창 밑에 줄에서 레이어 제거 옆에 포스트잇 모양의 새 레이어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아무것도 없는 새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사용하면서 주의할 점은 현재 활성화된 레이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레이어를 이동하거나 레이어의 효과를 줄 때 내가 생각한 레이어가 아닌 다른 레이어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동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제가 모양 3이라는 레이어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른 레이어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레이어, 모양 3 레이어가 현재 활성화된 레이어라는 뜻입니다. 다른 레이어를 움직이고 싶다면 움직일 레이어를 레이어 창에서 한번 클릭해 준 다음에 움직여 보세요. 드디어 예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기 이쪽에서 닫기 버튼 누르셔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 누르신 후에 미리 받아두셨던 이 캔버스 시계 템플릿 파일을 열어주세요. 화면에 파란 선들이 보이시죠? 이 선들은 안내선이라고 합니다. 보조선이라고도 하고요. 도형을 그리거나 영역을 선택할 때 말 그대로 치수를 보조해주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동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시면 안내선도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메뉴에 보기에서 표시 안내선 누르셔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사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둘레의 시계도 보이네요. 이 친구들은 다 레이어에 각각 저장되어 있는데요. 용도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 필수 사각 모서리 중심좌표 어쩌고저쩌고, 이 레이어는 꼭 인쇄물과 함께 인쇄가 되어야 합니다. 인쇄 작업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여기 눈을 끄지 마시고 항상 레이어 창 맨 위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계 디자인 모음 레이어가 있어요. 일반 레이어랑 좀 다르게 생겼죠. 이거는 레이어들을 그룹해 놓은 겁니다. 용도가 비슷한 레이어끼리 묶어 놓은 것이고 썸네일 대신에 이런 폴더 모양이 있어요. 포함된 레이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눈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면 밑으로 내부에 포함된 레이어가 쫙 펼쳐집니다. 제가 미리 시계 디자인을 몇 개 찾아뒀어요. 지금 열려있는 시계는 로마자 시계인데요. 이 시계의 눈을 끄고 숫자 없는 시계, 숫자 있는 시계, 숫자 있는 시계 두 번째 버전, 그리고 3, 6, 9, 12 시간만 표시되어 있는 시계, 이렇게 5개 정도 담아놓았고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레이의 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숫자 없는 시계 한번 켜두도록 할게요.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이라면 눈을 켜졌을 때 이렇게 겹쳐 보여서 복잡해지니까 눈을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보조선 레이어도 펼쳐볼게요. 레이어가 2개 들었죠? 하나는 네모, 하나는 동그라미예요. 이 네모 영역의 안쪽 부분이 시계의 안판이 되겠고요. 이 영역 밖의 부분이 판넬의 옆 뒷부분으로 접혀 들어가는 부분이 되니까 꼭 고려하셔서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은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범위입니다. 템플릿을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여기다 사진을 한번 올려볼게요. 메뉴에 파일, 열기 하셔서 준비하신 이미지를 열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하늘 이미지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A 전체를 선택하는 단축키랍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복사가 되고요. 복사가 됐으니까 이 이미지는 닫아줄게요. 이제 이 템플릿 위에서 컨트롤 V 해주시면 이미지가 복사가 됩니다. 이미지를 가져놓았는데 너무 작게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너무 큰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 Alt 알파벳 T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미지 둘레에 선과 꼭지점이 생깁니다. 이 꼭지점들을 늘려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정말 주의하실 점은 꼭 클릭하면서 Shift 키를 누르고 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누르지 않고 조절할 시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비율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Shift 키를 누르시지 않으면 이미지 비율이 망가지니까 이 점 꼭 주의하시고요.
크기 조정이 끝났으면 엔터를 눌러주세요. 저처럼 Shift 키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Ctrl Z를 누르시면 크기 조정 전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한번 Ctrl Alt T를 누르셔서 Shift 꼭 누르신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 용량이 크면 작업이 더뎌지니까 혹시 화면이 멈춘다면 잠시 기다려주세요. 사진이 보통 가로, 세로 중 한쪽이 길어서 작업 영역 안에서 벗어나거나 모자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가로나 세로 중 하나만 맞추시고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저도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모음 중에 스포이드 도구가 있어요. 위에서 6번째 칸 이 스포이드 모양으로 생겼고 이름도 스포이드라 뜨는 이 친구를 클릭해 줍니다. 이 친구는 이미지에서 색상을 추출해주는 도구예요. 이미지에서 가장 어떤 색이 많이 나오는지, 중점이 되는 색이 무엇인지 이 가장자리에서 색을 콕 눌러서 추출해줍니다. 색이 정확히 추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왼쪽 하단에 이 네모 2개를 보시면 돼요. 위쪽에 있는 색을 보시고 지금 내가 스포이드로 어떤 색깔을 찍었구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색을 골랐으면 위아래 여백을 채워줄 건데요. 이거는 페인트통 도구가 있어요. 페인트통 도구는 빈칸에 원하는 곳에 색을 입혀주는 도구인데요. 어디에 있냐면 중간쯤에 그라디언트 도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꾹 눌렀을 때 페인트통 도구가 숨어 있답니다. 클릭해 주시고 아까 새로 만든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탕화면을 눌러서 색깔을 입혀주세요. 자,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지가 덮여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레이어의 순서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어가 위에 있을수록 가장 위에 나타나는 레이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사진 레이어 밑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옮겨주면 이렇게 밑으로 색깔이 깔리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색깔이 나왔다면 이제 시계 디자인을 골라줄 건데요. 시계 디자인 모음에서 마음에 드는 레이어에 눈을 켜주시고 안 쓰는 것은 꺼주시면 됩니다. 시계 위치는 제가 임으로 중앙으로 맞춰두었지만 사진에 따라 중앙에 시계가 오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물 사진 같은 경우가 그러겠죠? 시계가 꼭 중앙에 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적당히 영역 안에서 배치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인물 사진을 조정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 작업한 사진과 나중에 수정한 사진인데요. 처음엔 시계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작업 영역 밖으로 벗어나서 잘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좀 더 작게 줄이고 요소들도 거기에 맞춰서 배치했더니 좀 더 세련된 이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인물 사진의 경우에 시계를 조금 이렇게 옆으로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대로 완성을 하게 된다면 여기 여자친구의 얼굴이 가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계도 좀 줄여주시고 인물 사진도 좀 줄여서 서로의 크기를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편집이 끝나셨다면 드디어 저장하고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저장은 PSD 파일 또는 PDF 파일 등으로 가능합니다. 나중에 레이어별로 다시 이미지를 편집하고 싶다면 PSD 파일로 저장하시고 이미지 편집이 완전히 완료되었다면 PDF 파일로 저장하셔서 나중에 출력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장할 때 주의할 점은 3가지 정도인데요. 꼭 인쇄되어야 할 부분을 체크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서 파일의 용량을 줄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첫째로 꼭 인쇄되어야 하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필수 레이어가 가장 위에 있는지 눈은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와 배경 레이어가 의도한 순서대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까 같이 색상 레이어가 이렇게
배경 레이어를 덮지 않도록. 세 번째로 안 쓰는 시계 레이어들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셔서 레이어 제거 눌러주시고 시계 크기랑 앞면 캔버스 크기도 제거해 주시면 필수 레이어, 시계 디자인 레이어, 배경과 배경색 레이어 이렇게 4가지 레이어와 배경 레이어가 남겠죠? 이렇게 남기신 다음에 파일에 PSD 파일로 저장하시고 혹은 내보내기 형식의 PDF로 저장 2가지 형식 중에 하나로 저장하셔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실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